국내 제도권 금융상품들을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유지해도 큰 이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지하면 손해가 더 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선진국은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니드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좋은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들, 정말 돈 된다는 느낌이 있기보다는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죠. 자,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 중심이냐 운영 중심이냐에 있어요. 판매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단 판매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이 판매를 많이 해야 회사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판매 중심이면 특징의 첫 번째는 일단 선취 수수료를 뗀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초기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운용 중에 계속 떼가긴 하는데 그것도 선취나 아니면 잔고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보험료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업비를 초기에 다 떼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뒤에 가면?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뒤로 가도 적게 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죠. 상품을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돈을 낙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낙전에 대한 이득이 보험회사 전체의 수익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지를 시키고 재가입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판매되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선진국은 운용 중심으로 상품 판매를 합니다. 선취 수수료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익이 난 만큼 수수료를 취해갑니다.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수익이 커지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이겠죠. 수익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운용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비 유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만약에 배당까지 더해진다면 해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판매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결국은 회사의 이익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돈이 어떻게 되든 일단 본인들은 먹고 살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뭐 잔고 기준으로 그냥 계속 떼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적게 가져가긴 하지만 안 가져가거나 자기네가 굶어 죽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선취를 떼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상관없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국내에서 판매되는 투자 관련 상품들이 좋아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공시하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아니면은 펀드 회사에서 처음 그런 상품들을 만들 때 자기네가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를 내게 되잖아요. 그 약속을 얼마큼 지켰는지를 공지하고요. 그 공지한 것들이 얼마큼 지켜졌는지를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은 수익률이나 운용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못 지켰거나 방치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함부로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그리고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요, 전부를 위한 상품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상품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적어도 투자자만 호구되는 상품은 나오지 않게 될 거고요. 정말로 이런 방법이 있겠냐 싶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우리나라 금융상품이나 어떤 금융회사들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경쟁력이 정말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꼭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금융 상품에 대한 비교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